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좀. 좀 치란 말이다요. 자, 1부 방송 어떠셨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편집해봐야 알아요. 잘해봐봐요. 네가 깔끔하게 하도 엉망을 쳐서 편집해봐야 알아요. 내가 뭘 했다고요?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래간만에 왔더니 그동안 방송 출연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좀 정제된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팟캐스트는 좀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되니까 편하고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고 또 옆에서 이 작가님이 또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정신 번쩍번쩍 드네요. 전 여태까지 했던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제일 정제된 방송이었어요. 아, 그래요? 느낌이. 그쵸? 오늘 좀 정제됐습니다. 그쵸? 그래요 이게? 네. 어허, 그렇군요. 됐어요. 박누리가 없으니까 색드립이 빠졌어. 네. 색드립 티키타카가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창석 씨가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번 날렸는데 계속 모른 척을. 아, 미안해요. 모른 척이거나 모르거나. 검수도 안 받쳐주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검수, 진짜 못 알아들었다. 검스하고 뭐야 했을 때 내가 바로 가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가토까지. 가터까지 나갈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닙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2부에서는) 야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무산되지 않으면 2월 6일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명의 의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죠. 예. 일단 현역 18명 발기인으로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요. 4일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만약에 된다면 5일과 6일 시도당을 창당하고 6일 오후에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역 의원은 지금 예상으로는 한 26명까지 참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분당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국민의당에서 떠나는 아니 누가 떠나는지 모르니까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른정당이 10명인가요? 9명 아닙니까? 9명. 9명입니까? 9명하고 원내 교섭단체 수명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당연히. 네. 저 지금 국민의당이 39명이니까 어느 정도 가면.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비례대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안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많아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안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안 놔주면은 방법이 없거든. 야, 근데 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또 놔줘라. 왜냐면 지금 김연아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그래.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죠. 그런데 아니 남의 당에 있는 사람은 데려오고 싶어하고 자기 쪽은 또 못 풀어주고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됩니다. 원래 정치 더 이상 놔주는 게 맞아요. 전원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거 만약에 그냥 두면 계속해서 또 반대할지도 몰라. 당연히 더 시끄러워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측이 통합 반대파를 징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징계를 해준다면 잘 됐다 하겠네요. 근데 징계도 출당 정도의 징계가 줘야지. 다른 그러네.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당원권 정지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만일 교섭단체가 안 되면 20석 이하가 되면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연대를 꾸리는 그런 거를 노려볼 수 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의당도 나는 나쁠 거 없다고 봐요. 정의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왜냐면 지금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정배도 그렇고 정동영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지금 날선 어떤 칼을 들이밀지 않고 있어요. 안철수가 절로 가는 걸로 결정하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 원내 교섭단체를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정의당 몇 석이죠? 6석. 민중당은요? 민중당은 아마 안 들어오겠지.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당을 꼭 하나로 통합할 필요 없거든. 그럼요. 이름만 바꾸면 돼. 네. 아니 이름 바꿀 것도 없죠. 그 교섭단체 이름만 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 이름. 예전에 뭐였죠? 선진과 창조의 모임. 예, 그때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캐스팅 보드를 하겠다. 앞으로 문정권 사람한테 계속 찬성하고
그러면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텐데 또 정의당 당원들이 반대하겠지. 아, 엄청 반대하겠죠. 진짜. 엄청 반대할 거요. 그래요. 네. 당원의 파워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반대 한대 섞이기 싫을 것이다. 근데 약간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정의당의 캐파도 넓어질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네. 정의당 당원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대표 탄핵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요? 또 선명성을 누구보다 또 중시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아니 원내 교섭단체만 꾸리고 자기들 각자 하면 되지 뭐. 이건 실용주의야. 그치. 실용 노선으로 좀 와라 좀. 그래요.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총 13명이 됩니다. 이 13명의 향방이 중요한데 어쨌든 전원 출당 조치시켜서 네. 자신이 어차피 국회의원 한 명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당대표가 합당한다고 다 될 거하고 이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통합 반대파에 합류하려는 의원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네.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백의종군 하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 유승민이 안 된다 백의종군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칼은 유승민이 어떻게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국회의원이거든. 유승민 상황. 그렇지. 거기도 상황이 존재한다. 상황이야. 아니 유승민은 국회의원이고 안철수는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승민이 편하게 너 저기 백의종군 하지 말고 어디 나가. 서울시장이라도 나가. 근데 안철수는 떨어지면 또 스크래치예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자기는 또 나는 안 나간다. 이번 지방선거 나는 안 나간다고 벌써 몇 번 얘기했어. 네.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또 룰루랄라야. 그리고 또 견제하는 거. 어차피 한 집안에 이렇게 되면 유승민, 안철수, 호랑이가 둘이잖아요. 누구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지. 호랑입니까? 그쵸.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네, 네. 정도?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 견제를 또 한 번 견제를 하는 거거든. 왜 유승민도 알지 안철수가 어딜 나가도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백의종군 하겠다 말하기 어려워요. 노원에 나가면 못 나갑니다. 그거는. 못 나가네. 네. 선거법상 자기 아, 지역구 그래요? 지금 노원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네. 네. 그거 뭐 지가 버린 지역구. 자기 마누라를 넣으면 모를까. 그런 더러운 근데 또 뭐 지금 거기 원래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 이준석이야. 네. 네. 그 이준석이 또 그 안철수 들어오니까 또 뭐 카냉이 좋잖아. 가만히 있겠어? 만약에 김미경이 넣는다 네.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걸. 그때 힘이 있나요? 그래요. 예. 그럼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징계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징적인 징계지. 네, 뭐 별 어떤,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자 또 새로운 당 가면 또 새로운 직책이 또 올 텐데 지금 뭐 헌정당에서 뭔 의미가 있을까? 네, 그래요. 네. 홍준표 얘기 갑자기 툭.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좌파 타령만 하다가 또 끝이 났어요. 현송월보다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북한이 정말 미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할수록 더 민심과 멀어져요.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저기 문재인한테 압력 받아가지고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러나. 나는 갤럽은 안 믿는다. 뭐딱 갤럽 불면 다들 다 그런데. 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어차피 민심은 돌아온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70%에서 60%대로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올라가진 않아. 않는다. 그거 왜 그런지 살펴봐야지. 그렇죠.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어요. 이제 받아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참 이거 철진한 색깔론인데 이거 안 통한다니까 자꾸 얘기하네. 2018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색깔론이 통하려고 그랬으면 그 저기 우리은행 달력 그때부터 네. 통했겠지. 그렇죠. 얼마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 웃어지기만 하고.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또 대통령 뭐 프롬프터 보고 얘기한다고 또 헛소리했다고 또 욕먹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다. 질문이 길었을 때 그 질문을 짧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정도였지 답변 미리 준비한 거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렇게 대통령 하는 게 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갈 길은 더 없어진다. 왜 모를까 그거를. 안타깝습니다. 아휴, 안타까워요 정말? 예, 안타까워요. 진짜? 네. 저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데. 감사한 일입니다. 옳았구나.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망하는 걸 망하는 거고 어차피 저 당은 망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도 국회에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법안 통과 같은 거. 근데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권에서. 그래서 그런 그 꼭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뭐 아직 3년이 남았어요, 국회의원. 최악의 임기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상태로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정 운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극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국 교수가 말한 건 뭐 다 입법기관에서 나서야 되는 거지 뭐 청와대에서 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타까운 거죠. 또 그런 입장에서 개헌을 뭐 이원 내각제, 뭐 이원 주체 문제로 하자라는 그런 근거로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은 그건 지금 안 되고. 우리나라의 네. 지역 구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더 무서운 그렇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개헌 문제도 어차피 국회 발의는 물 건너갔고 대통령 발의한다 그래도 결국은 또 국회에서 투표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여러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킴스팜입니다. 킴스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구매 이벤트를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품목은 일주일도 안 돼서 주문이 완료됐고 우와. 마감됐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후에도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품목별로 각 100박스를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도 일부 품목은 주문 마감을 했고요. 대봉 반건식 꽃감, 강황 배주스는 곧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청정구역. 지금 우리 또 안티들이 배 아파 죽을라 그러겠네. 청정구역 광고주도 다 망해야 자기들이 좋은데. 너무 잘 되고 있네. 꽃감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맛있죠. 아, 꽃감 주셨는데 꽃감 진짜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사장님 직접 오셔주셨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있는 것. 회원 가입만 하시고 곧 주문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겠고요. 설날 선물용 대봉 반건식 꽃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 광고도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광고 콤마톡입니다. 콤마톡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안 서포터즈 공식 번역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축제나 행사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언어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 평창에서는 콤마톡 번역 어플이 있으면 참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콤마톡을 살펴보니까 음성 통역과 카메라 번역 그리고 톡 기능이 있는데요. 세계 81개 언어가 가능해서 대화방에 어느 나라 사람이 함께 해도 각각 자신의 언어로 톡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 와, 좋다. 신기한데요? 좋다. 네, 콤마톡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까지 콤마톡을 설치하신 분들 중 9분을 추첨을 해서 애플 뉴 아이패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 등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번역 어플을 찾고 계셨다면 콤마톡을 검색해주세요. 아니 뭐 깔아놓고 이거 뭐 나쁠 거 없잖아. 그래, 좋은데요? 언젠가는 써볼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지금 제가 직접 다 다운받았는데 파란색 바탕화면에 있고 실제로 한국말로 쓰면 그 밑에 영어랑 중국어가 바로 뜨게 나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 영어랑 밑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우와. 초대만 하면은 이제 서로 그냥 마음 편하게 영어 하이 헬로 쓸데없이 억지로 유노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한국말로 말하시면 거지용 안 해도 되고. 네, 거지용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다. 번역 어플 콤마톡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토요일 새벽에 종로의 한 여관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방화범 때문에 6명의 투숙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이유 정말 기가 막혔죠.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관 주인한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가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서 네. 입구에 불을 지르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양쪽이 다 경찰에 신고했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투숙 거부. 잠을 안 지어준다 이거지겠지? 네. 신고했고 여관 주인은 행패를 부린다. 이제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밤이었는데요. 금요일 늦은 밤에 술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뭐 새벽 1시 정도 돼서 이제 그 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거 그 동료 같이 먹었던 사람의 말에 가면 한 병 정도 마셨다 그랬거든. 네, 소주 한 병. 근데 이렇게 취하나? 뭐 공감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파출소 직원도 공감합니다. 속에 약간 신분이 계셔서 갑자기. 파출소 직원도 그렇게 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주유소 직원도 맞아요. 냄새는 났지만 네. 멀쩡했다 이렇게 원래 증언했어요. 술 취한 사람한테 팔지 안 않는데. 팔죠. 새벽 3시였는데 그때가. 그쵸. 네, 팔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관 찾아갔다가 지금 이 작가님 이야기대로 신랑이가 있었죠. 그런데 신랑이 있었고 양측이 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예. 네. 왔는데
이제 그 피의자한테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된다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피의자가 실제로 택시 타고. 걸어서 나갑니다.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나가는 걸 보더니 경찰이 다 끝났지 하고 가는데 이 피의자가 집에 간 게 아니라 택시 잡아 타고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휘발유 10리터를 사서 돌아와서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그 성매매 문제는 좀 이따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실제로 일을 할 때 저는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할 때? 네, 제가 일할 때, 본업을 할 때. 왜냐면 저희 일회인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공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는데, 어떤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뭔가 분쟁이 있어서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실제로 막 전선 끊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 예, 그런데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긴 하는데, 훈방. 굉장히 멀찍이 서가지고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특히나 이제 이런 업무방해 관련된 이런 거는, 민사로 풀어라라든지, 아니면 일단은 현장을 지켜보고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져요. 아니, 경찰이 왔으면 적극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찰이 잘 안 해요, 관여를.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그런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경찰이 좀 곤란한 경우에 직접 빠지기 싫어서 일단은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괜히 엮여서. 네. 또 병원. 교수님 불러서 해명을 들어야 될 텐데. 병원도 이제 저희 의뢰인들 많이 있는데, 물론 의료사고의 어떤 책임 소재는 논외로 하고 별개로 하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아니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일단 병원 로비 등에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나중에 누구 책임인지는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경찰을 부르면 경찰 나와서 보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응급실 같은 데서는 경찰이 적극적 조치 취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항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러다 정말 이거 방화라든지 큰 사고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회사 또는 그 병원 변호사인데 이러이러하다 빨리 좀 하라 등등, 아니면 당신 누구냐 등등해서 조치를 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윗선 타고 가가지고 해야 그나마 좀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이 많은데, 이번 사건도 물론 새벽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들 폄하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일이 어디선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점.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을 그렇게 탓하고 싶진 않아요. 현장에서 출동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 얘기하고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경찰 얘기는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것 이외에 무슨 죄를 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체포할 죄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몰랐죠.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체포할 수 네. 없다는 얘기. 또 요즘에 인권 문제가 워낙 또 대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체포할 때 반항했다면은 공무집행 방해.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순순히 갔다면. 그래서 아마 경찰도 아마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왜 그때 안 잡아가서 하기는 좀 그렇다. 이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경계선에 있는 건데, 네. 일단 성매매는 완전히 성매매를 해야만 범죄가 되지 미수나 예비 단계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고 하고 싶다 왜 안 해주냐 해도 범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업무방해는 약간 또 다르죠. 그래서 위계, 속임수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업무방해하면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애매하다라고 쳐도 새벽에 이렇게 완전 새벽에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신고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거 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4조의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이제 1항 1호에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 판단에 경찰이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협을 느껴 주관적 판단해야 되는데 네. 쉽지는 않아요. 이 건물의 그럼 좀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 1층 입구에 병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관 구조상 좀 대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고. 이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까. 60년 50년이 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비상구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스프링클러 당연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외로. 그래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 붙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2층에서 계시는 분들은 창문을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모녀 3명이 있잖아요. 네. 1층이었는데 거기는 방범창으로 또 막아놨다고. 그렇죠. 창문도 못 1층이니까. 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커졌지. 네, 또 비상구도 자물쇠 채워져 있었고. 그건 오버랍니다. 아, 그건 오버입니까? 네. 오버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옥상도 못 올라가고 옥상에도 뭔가 많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참사가 키워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 하나만 국한하지 말고 네. 이 사회 안전망 문제. 왜냐면 이것도 거주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거거든. 맞아요. 물론 뭐 가격 싼 값에 여행하러 가다가 여기 투숙한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여기 달방으로 사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달방을 왜 사라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뭐 딱히 보증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보증금이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지금 여기 25,000원 정도 네. 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1일 숙박이고 한 달씩 하면 15,000원. 네. 그럼 한 달이면 45만 원이잖아. 40만 원, 4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40만 원, 45만 원 내고 여기 좋은 거는 전기세, 물세 네. 이런 걸 안 된다고. 관리비가 없구나. 관리비가 안 되잖아. 거기 다 퉁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이거 저기 보증금 주고 월세 얻는 거보다 낫지. 네.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보증금이라는 목돈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오래 살았던 달방으로 오래 살았던 그 70대 노인이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 재수 없어 죽은 게 아니라고. 돈이 없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 아픕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거주 빈곤자들이 이렇게 달방을 지내고 이거 파악조차 안 돼 있어 지금. 얼마나 사는지 파악돼 이거? 안 되잖아. 될 수가 안 없죠. 되죠. 예, 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방이 비싼 달방도 있어요. 모텔 같은 거. 진짜 뭐 하루에 4만 원씩 하는 달방도 있어. 네. 그런 달방은 좀 그래도 보통 그런 달방에 이제 유흥업소 사람들이 많이 쓰죠. 아, 그래요? 예. 그런 달방 많이 쓰는데 이건 정말 없어서 사는 거니까 이런 것 대한 대책 이제부터라도 뭐 세워야지 뭐 어떻게. 왜냐면 여기 또 다 골목골목에 소방차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진짜 이 마음이 아프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법률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거주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출마했을 때 사흘에도 공장이 많았는데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여관에 달방을 들여놓고 살고 네. 네. 사실 뭐 출마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여관 달방을 사셨는데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렇게 살아요. 거의 그 폐지 줍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살기도 아이고, 하고 말씀하셨듯이 네. 보증금을 아예 구하지 못해서 거주지 자체가 어디를 정착할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배려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안 되나? 이렇게 좀 낡은 건물은 네. 지금은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은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그렇죠? 건축법상 넣어야 적용되죠. 되잖아요. 예. 예외잖아. 이게 또 면적이 그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면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낡은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은 집주인 반, 네. 자치단체 반 네. 해갖고 좀 스프링클러를 나중에 설치하는 안 될까? 뭐 하면 좋겠는데. 네.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해야죠. 안 된답니다. 했으면 어쩔 수 좋겠어요. 없죠. 뭐.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그럼 어떤 혐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또 방화 다친 치사? 사람도 있으니까 치상도 되겠죠. 네. 또 그런데 이게 현주 건조물은 사람이 주거하는 거고 또 사람이 주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있는 데는 이제 현존 건조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법적으로는 뭐 같은 법조항이고 법정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게 사형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주 또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그래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 불을 질러서 그로 인해서 죽일 생각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불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만 그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고 또 불을 놓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경우에도 그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법원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일단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주 또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상죄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휴, 정서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을 막 똑같이 불질러서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요? 댓글 보면.
기자님. 아니. 여보세요. 눈에는 이거 눈, 보면 얘는 과격하시군요. 눈이로 네. 눈이로 정말 댓글 보면 그래요. 똑같이 이게 그만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네. 우리 지금 너무 그런 것까지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 사형 방법은 교수형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총살, 군형법에 의해서 총살하는 건데 불에 의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인권. 그럼요.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화형은 네. 조선시대 이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을 정도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그렇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숨진 세모녀. 아유, 너무 딱해요. 너무 가슴 예. 아파요, 진짜. 그 전라도에서 서울 구경 왔다가 서울 구경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아마 네, 여행하려고 전국 했던 여행 것 같아요. 중이었어요. 서울 네. 온 첫날인가 그랬죠. 아이고. 네. 방학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왔다가 이래 참변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그 여행 경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싼 네. 방을 얻은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 엄마 나이가 34살이잖아요. 아. 그 애가 14살, 11살이면 20살에 애를 낳아서 얼마나 지금 애를 키울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같이 못했다는데 네.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야. 와이프 두 딸. 참 무너집니다, 진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범인한테 더 분노를 내는 처음에 것 같아요. 또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가지고 다 맞아요. 각각의 그런 병원으로 일단 안치된 후에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모녀 관계인 게 확인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 후에 같이 이제 시신을 이제 그 한 곳에 이제 안치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그런 분노가 큰 것 같고 또 아까 작가님 지적대로 그냥 안타까워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치. 막겠느냐. 그거지.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누가 고민해야 되나 참 힘든 일이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이 여관이 원래 성매매로 유명했던 여관이라는 그러면 기사가 글들이 있어요? 보도도 보도가 있었어. 보도가 보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보도를 풍문이 했는데 아니고? 그 보도가 풍문을 듣고 쓴 거야. 그럼 네, 틀릴 수도 있죠.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네.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굳이 그러는데 기자가 확인도 안 한 이런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라는 것을 굳이 매체가 어딘지를 봐야겠네요. 중앙일보 나름 또 공신력 있는 또 주요 일간지 아닙니까? 없어. 저중동이 뭐가 건실한 게 있어. 그렇구나. 네, 없답니다, 작가님. 그게 이게 뭐냐면 이게 소스는 두 군데예요. 하나는 불이 난 여관에서 한 블럭 떨어진 호스텔 직원 김모 씨. 네, 그렇죠. 이분이 한 블럭? 이분이 본인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소문이 있다. 유명한 알았겠지. 곳이라고 들었다. 네. 그 사람도 전원이야. 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스는 인터넷에서. 인터넷? 인터넷에서 다른 데는 5만 원인데 여기는 4만 원이더라. 만족했다. 라는 글이 있었다. 옛날 글이. 아니 이번에 글. 그 두 개를 소스로 해가지고 기사를 작성했어. 글쎄요. 이거 좀 글쎄요. 이거 좀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야, 설사 이 여관이 그런 여관이 하더라도 소스를 요렇게 따고 기사 쓰면 안 되지. 근데 원래 직접 기자들이 확인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기사를? 확인해야지. 인터넷팔만 올라온 기사인가 보네요. 뭐 투숙객을 만나든가 뭐씨 확인을 해야지. 확인해야지. 이게 확인 안 뭐지? 되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것도 단독 붙었습니까? 단독은 아니고 하여튼 네. 그렇게 썼어요. 이 기사는 좀 약간 좀 의문이 드네요. 그리고 제목은 방화 일어난 종로여관 성매매로 유명한 곳. 클릭 잘 되겠다 이거. 잘 되겠네요. 그 사람 답답하네요. 죽은 곳에 그따위 기사를 제목을 그렇게 뽑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예.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샤이니의 종현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다른 연예인이 사망을 하는, 그러니까 자살로 추정은 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지원 씨의 친동생이죠. 전태수 씨가 사망을 했는데 소속사 측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사망에 모두가 패닉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전태수 씨 잘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저 또 전태수 씨가 하지은 씨의 친동생이라는 걸 처음 알아서. 아, 정말요? 네. 다들 원래 알고 연애 전문 기자이시니까. 저는 전태수 씨를 몇 번 봤었죠. 보고 사석에서도 몇 번 보고 했었는데 네. 저는 우울증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전태수 씨가 2011년에 음주 상태에서 맞아요.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확 떨어졌다며? 그 3년 못 이후에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도 아마 2014년 정도가 됐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때 네.
라디오스타인가 네. 녹화를 했어요. 했다가 요것 때문에 방송 못 나오고 거의 통편집 돼가지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그쵸. 라디오스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녹화 다 해놨다가 이 문제 터져가지고 거의 말 한마디도 안 나오고 전체 잡을 때만 잠깐 나왔었어요. 하는데 뭐 어쨌든 그 이후로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한 번은 자기 자살한다고 암시 트위터도 썼다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막 글들, 이렇게 사진들을 올리는 거 보면, 다들 팬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줬어요. 보고 싶다. 빨리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었던 게, 아버지가 2016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1월에. 네. 네. 근데 아버지 묘소를 찾았던 게 있더라고요. 그게 몇 개월 안 된 상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 보고 싶다고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또 다른 게시물을 보면, 이렇게 약 모양의 그냥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었는데, 마음이 아플 때 뭐 빨간 약 뭘 하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음을 드러내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마음 아프네요. 평소에 되게 좀 조용한 스타일이긴 했어요. 조용하고. 근데 또 행동은 적극적으로 하는 스타일? 약간 인사도 열심히 하고, 막 또 소속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사무실에 나가서 이삿날에도 그냥 옆에만 붙어 있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성향은 좀 이렇게 조용조용한. 근데 우울증이 참 무서운 건데. 아니,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게요. 그걸 알아도 우울증이 심해지면 그런 판단이 안 되겠죠. 야, 나도 우울증이야. 네? 악플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어. 그건 우울증이 아닙니다. 화병 같은데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그래요. 안타깝네요. 근데, 연예인들 자살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또 베르테르 효과라고 네. 일반인들이 또 많이 따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도 될 수 있으면은 이걸 뭐 경마보도식으로 쓰지 말자라는 자정작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일단 젊은 사람을 제외하고 그냥 전체 OECD. 자살률. 네. 네. 네, 자살률 보면은 2015년에 보면 10만 명당 26.5명이 자살을 한다라는 통계 수치도 있고,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다른 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경쟁사회? 그렇죠. 경쟁사회, 또 남과 비교하는, 남보다 내가 못해 보이면 그렇잖아.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런 원인이 많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자살이 많은데, 보면, 사망 원인, 우리나라 사망 원인은 당연히 암이 1등이에요. 네. 암 1등이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자살, 당뇨병순. 그러니까 전체 사망 원인은 자살이 5등입니다. 근데 이거를 연령대별로 나눠봅시다. 10대, 27.1%. 사망 원인 1등이 자살입니다. 20대, 41.3%. 오마갓. 압도적으로 엄청나네요. 자살이 1등입니다. 30대 35.5% 역시 압도적으로 자살 원인이 1위. 그리고 40대 가면은 암이 자살보다 많아요. 네. 그러니까 40대는 암이 1등이고 자살이 2등이고 교통사고가 3등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대, 20대, 30대의 상당수 사망 원인은 자살이다. 이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 엄청나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 정부도 자살률이 높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2022년까지 10만 명당 20명 이내로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 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만들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이런 거? 캠페인도 당연히 해야겠고요. 네. 우리 시사 안전에 나랑 같이 한 홍상인 기자가 네.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살자라는 캠페인을 홍상인 기자가 하기도 했어요. 살자?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 같은 것도 많이 좀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패자 부활전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아니잖아. 현실은 패자 부활전이 없잖아. 한 번 실패하면 끝이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는데 안 돼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10대에서 자살이 많은 것은 수능이죠.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죠. 뭐 학교 폭력. 요즘은 또 왕따, 학교 폭력. 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10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 20대는 뭐 취업이라든가. 취업 문제라든지. 뭐 그럼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 결국은 사회적 문제 아니야? 또 본인의 경제적 빈곤, 30대 사업 실패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런 거로 다 자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번의 기회가 나한테 온다는. 근데 그런 사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지.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좀 그렇게 바꾸는 것도 필요한 거죠. 아유, 우리 공동체들이 의식을 바꾸는 것. 맞아요. 예. 그리고 주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자살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는 사람들은 전조 현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반드시 있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렇죠. 이야기 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같이 손잡고 상담센터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테고. 상담센터 중요한데 근데.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쵸. 예. 그 정신과 상담이나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가지고 정신과 그때도 말했지만 정신과를 방문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신과 말고 일반 상담을 가든가. 네, 일반 상담 아니면 가도. 상담하시는 분들을 커피숍으로 초대를 해. 따로 개인적인 만남. 그렇다고. 그러니까 누가 내가 데리고 가서 네. 그냥 요즘 힘든 얘기나 들어보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한다는 그 인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가끔씩은 조언을 해준답시고 정신적인 문제를 강요하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너가 뭐 나약해서. 안 돼. 준비를 해야지 이 새끼야 이가. 네 실력이 없어 이 새끼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게을러 빠져가지고. 나약해서 그렇다. 너가 뭐 약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전혀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도 만나기를 싫어한다. 점집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솔루션이 갑자기 이상하게. 점집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점 보는 사람이 네. 점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이 카운셀링 해줘요. 그래요? 그럼. 근데 그러면 되게 너 지금 뭐가 힘드니 얘기하잖아. 그걸 들어주면서 얘기를 이렇게 또 해준다고. 그러면 그걸 그 점쟁이한테 미리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언질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해보셨어요? 예? 해보셨어요? 점 보러 가기 전에 전화를 했지. 오. 전화를 해서 우리 와이프랑 나랑 같이 갈 건데. 네. 절대로. 남편을 믿어라. 그렇지. 역시. 새벽에 뭐 늦게 들어나고 전화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엇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해달라고. 진짜 그랬나요? 그랬어. 얼마예요? 아니 그건 점을 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하는 그러면? 결과를 받으러 가는 게 무슨 점입니까? 더 드려야 되죠. 중요한. 예. 더 드려야 되죠. 2만 원에서 오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요? 없어. 그래요? 그분들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뭘. 아니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 창석이 그렇게 마음을 아프다. 그럼 미리 전화해놓고 이런 게 때문에 아픈데 좀 좋은 얘기 해달라고. 그럼 가갖고 이게 지금 무슨 상담 받는 것도 아니잖아. 네. 야 그냥 점이나 보러 가자 임마. 너 들었는데 내가 복채 2만 원 줄게. 들고 와갖고 딱 들어보면 좋은 얘기 해주고 앞으로 한 2년만 참으면 좋아질 거다고 이런 얘기 해주면 기분 좋지 안 좋아? 그러네요. 희망이 생기고. 아니 너 정말 좋은 솔솔 얘기해줬구만. 2년 후에 안 좋아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죠. 일단 2년간 벌었잖아 시간. 아니 그 사람이 2년을 어떻게 버티지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한도 옆집 없는 가야지. 거지. 근데 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어떡해요, 미신을. 지금 사람 목숨 살리려고 그런 건데. 아니 그리고 그 무당이나 전 모르신 분들 본인이 카운셀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생각해요. 생각을 왜냐면 자기가 갖고 얘기하면 다 울어. 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종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한다니까. 네. 형수님도 울었어요? 우리 앞에서 울었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전화한 줄도 모르고. 아니 우리 저 EJ 오셨던 그 잘 맞추는 그분한테 갔지.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 보러 가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건 정말 그 사람이 정신병원도 가기 싫다. 상담센터도 가기 싫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러고 가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게 뭘 나빠. 근데 맞아.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지는 걸 계속해서 풀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들어줄 수 있고 공감해줄 수 있는 자리로 계속 가라고 하는 게 그 상담센터 직원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 볼 때 제일 우리가 경계하는 게 뭐 구태라 뭐 이런 거잖아. 내가 미리 전화했는데 뭐 구태라고 말을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손해볼 장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면 돼. 그렇군요. 네. 독특한 솔루션. 예. 그러니까. 청정구역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솔루션이야, 진짜. 그럼. 그래서 그렇죠. 딴 데 가면 욕먹죠. 이렇게 하면. 자살 징후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경제적 문제 있다고 돈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같이 술 한잔 먹어주면서 등 도닥도닥 거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근데 연예인들은 요즘에 또 몰라. 뭐 이 사건 어떨지 모르지만 약물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많은데 쉬쉬하는 그래서 안 알려진 엄청 많습니다. 진짜로. 그 졸피뎀? 네. 졸피뎀을 많이 먹게 되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요. 맞아요. 기억이 없어져.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 맞아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밖에 나서 운전도 하고. 그렇지. 그러죠. 운전도 네. 하고. 네. 그 자살 시도도 하고. 네. 근데 본인 기억을 못 해. 자기가 운전을 했는지 자살 시도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연예인들 대부분이 불면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 주스 사 먹고 졸피뎀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졸피뎀으로 인한 자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그게 알려질까봐 지금 언론에서도 알면서 누가 이것 때문에 그런지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무섭다. 솔루션 졸피뎀 먹지 마세요. 점집 졸피뎀 가세요. 점집 가세요. 그럼 연령대별 자살 징후들이 이렇게 표로 기록된 게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20대 이하를 보면은 아무래도 20대 이하들이 SNS를 많이 하니까 SNS 문구를 조금 뭔가를 많이 암시한다든지. 이걸 우울하게 바꾼다든가. 네. 뭐. 근데 이걸 그냥 보고 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흘리지. 근데 이것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실현당했나?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컴퓨터 하드를 갑자기 포맷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징후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신변을 정리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네. 그렇죠. 그런 게 징후라고 할 수 있고요. 30대에서 40대는 음주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거나 가정폭력을 한다? 예. 5, 60대는 갑자기 물건을 막 구입한다. 충동 구매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은 이 5, 60대는 신변 정리를 한대요. 주변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구나. 예. 주변에 얘기를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런 그리고 식으로. 표현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있네요. 이게 자살 징후 중에서 표현을 보면 20대 이하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표현한대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살 뭐 이런 단어를 검색한다든지 뭔가 좀 죽음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래, 요즘에 그런 것도 많다며.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집단 자살하는 거. 맞아. 자살 모임.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예전에도 발전적으로 좀 있었었어요. 살았으면 좋겠어. 그건 정말 너무 마음 아프죠, 그거는. 네. 그 3, 40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인 원망을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언급. 그러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3, 40대 자살 징후로 좀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그때 내가 미안했다고. 이러면 철렁하죠 마음이. 그렇지. 네. 갑자기 네. 형이 갑자기 나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옆에 가 있겠습니다. 내가 니한테 미안한 게 뭐가 있냐? 왜 아직 건강한 거야? 이 새끼나 그치. 참. 아직 완전 건강한 거야. 항상 넌 나를 떠받들어야지. 이 새끼 정신 못 차리고 아주 이 새끼가. 정신 차려야지. 다행이에요. 우리 형의 건강을 확인해가지고. 네. 네, 그리고 5, 60대 보면요. 주변인에게 당부를 한답니다. 직간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나 혹시 내가 잘못되면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건가? 그렇게. 좀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에이 설마 하면서 넘어갈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봐도. 안 돼. 설마 이런 생각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징후 나타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이번에 왜 홍콩 가서 일가족 네. 그러니까 와이프랑 아들 죽이고 네네. 본인도 체포당한 자살은 안 하고 네. 그 사람도 아침에 전화 걸었다 그러더만 친구한테 힘들다. 나 다 사업이. 죽을 거다 이렇게 죽을 거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친구가 경찰에 연락을 고소했고 했고. 경찰이 홍콩 대사관 전화했고 홍콩 대사관에서 홍콩 경찰 전화해갖고 갔다 그러더라고. 진짜 구체적인 전화 통화가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렇죠. 연기가 되죠. 그러니까 친구는 잘 알겠지 사업이 안 좋은 거를. 그러면서 나가 뭐 죽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했다니까. 그리고 바로 정말 그렇게 돼버렸잖아.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그 남성이 가족을 상당히 사랑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고 참 그 사랑한 아들 목에다 그 칼을 끔찍한 일 아니야? 끔찍하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씨뭐 왜?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아우 마음 아픕니다. 진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뭐 동반 자살이라고 표하면 안 돼. 그건 자살이 아니야. 그럼요. 살인이지, 살해죠. 살인. 살해. 네. 왜 아이의 살인이죠. 생명을 네. 남의 생명을 지가. 살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독특하거든. 외국은 그런 거 없어요. 아이 죽이고 자기 자살하는 거 없어.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아이를 자기 어떤 소모품으로 생각한 것 같아.
소유물로 생각을 하는 게 커서. 그래서 뭐 아이 결혼하고 혹은 대학교 갈 때도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혹은 저 여자랑 결혼하지 마라 이 남자랑 결혼 안 된다 막 하고 그러잖아. 그 외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그래? 그러게요. 네, 그런 것도 고쳐야 될 것 같아. 예. 그리고 뭐 나 없으면 애들 어떡하지? 잘 살아가. 뭐씨 별소 그런다고 애 목숨을 끊으면 어떡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자살 문제 우리가 이런 징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청정구역을 오랜만에 찾아온 강상욱 마이엠카 광고입니다. 믿을 수 있는 중고차 강상욱 마이엠카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고차 살 때 허위 매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상욱 마이엠카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락처는 010-7587-2017 010-7587-2017이고요. 홈페이지 주소는 www.myem카.co.kr입니다. 검색창에서 마이엠카 강상욱을 검색하면 된다고 하니까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중고차 마이엠카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광고 술친구. 네. 박누리가 없지만은 잘 소개해봐요. 박누리가 신봉하고 거의 신앙과 동일시하는 술친구입니다. 술 먹고 네. 나서 숙취 해소가 거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술 먹기 전에 먹으면 알딸딸한 상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 기적의 숙취 해소제 술친구입니다. 첫 구매 고객에게 4+2 혜택을 드린다고 하니까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가서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부작용이 있어요. 뭡니까? 뭐요? 근데 술이 안 채기 때문에 원래 박누리가 한 12시 1시 되면 집에 가는데 술친구 먹고부터 4시 5시까지 처마시다가 지금 저렇게 아파하는 거 아니야. 술 때문에 아프다. 이게 아닙니까? 아니, 늦게가 추운데 계속 저렇게 먹었으니까 아픈 거라고. 목이. 예. 알겠습니다. 술침금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술침금을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전화 주문은 1800-6649 1800-6649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마지막 광고는 여러분 못 들으셨죠? 음원이 없는 광고이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네. 동구리 당구클럽.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효과가 있었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공주라 그랬나? 네. 아.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위치한 동구리 당구 클럽입니다. 당구 클럽 대표님이 당구나 볼링, 탁구처럼 건전한 스포츠라고 생각해서 편안하고 최고의 시설에서 조용하게 당구를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구대는 그때 말씀하셨던 네. 가브리엘 국제식대대 4개가 있고요. 가브리엘. 있죠. 허리우드사 골프 플러스 제품. 허리우드. 그 제품 아스트로 프로 쿠션의 특지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당구대 간격도 당구 치시는 분들이 겹치지 않도록 넉넉하게 배치를 했고 관전과 휴식을 위한 단상을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가서 구경하면서 중국집 시켜 먹으면 되겠네요. 네. 예전에 말이죠. 당구장에 조금 비싼 당구장. 비싼 당구장? 그러니까 예전엔 10분에 300원, 10분에 500원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옛날인가 보다. 그쵸? 근데 그렇네요. 92년, 3년. 옛날이네. 요럴 나 때. 초딩 때네요. 네, 그럴 때. 좀 비싼 당구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 가면 원래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이게 한 개 치면 이 버튼 탁탁탁 뭐라 그래 그 주판알처럼 탁탁탁 놓거든. 캐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어, 진짜로? 네 있습니다. 그럼 앉아가지고 딱 5개 딱 치면은 5개 5점 탁 하고 오빠 나이스 샷 이렇게 해줍니다. 이야. 도움이네. 해줍니다. 그걸로 돼 있었습니다. 복장은요? 복장은 천차만별이죠. 아, 그래요? 근데 금방 사라졌어요. 음. 금방 사라졌어요. 맞이를 안 맞겠죠. 변호사님 간 옮겨주는데 최저임금 줘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님 여태까지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지금 딱지 옷은요? 궁금하네요. 네.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당구걸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면 네. 당구걸 부활시키면 당구장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복장이 중요하죠. 네. 아니 그런 것도 있잖아. 맥주 후터스인가 뭐 씨. 네네네, 맞아요. 아니, 그거는 뭐, 후터스는 종업원이 원래 벗고 나오는 거죠. 종업원이 그렇게 하는 거. 그래 그걸 똑같은 거지 뭐. 복장 모른다면서요. 아니 복장이 천차만별이라고.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어떤 복장을 보시긴 택했습니까? 보셨구나. 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거기 계시는 어떤 분들 복장에 걸렸습니까? 아니야. 1번. 주는 사람한테 나는 복장 이 복장 이런 게 뭐야?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군요. 네. 껌스. 껌스. 네. 커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 게임마다 새로 물수건을 제공하고 세척한 공으로 교체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소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공주시 번영 1로 139 쌍용자동차 대리점 건물 2층 동구리 당구 클럽이고요. 전화는 010-8746-0853 010-8746-0853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동구리 당구 클럽을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시니까
검색하시고 직접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공주대 학생들 많이 가세요. 동구리 다운 클럽으로. 동그리. 네. 환승역의 그 여자. 네,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부터 소개해드리죠. 정말 답답해서 글을 보내봅니다.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어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오빠인데 대학 때부터 쭉 호감이었던 오빠였습니다. 오빠가 살고 있는 곳은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오, 상당히 멀네. 위쪽은 아니겠네요, 그러면. 장거리네요. 네. 아래쪽으로 가야겠네. 네, 장거리 가야죠. 연애 맞고요. 장거리 연애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빠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참으라고 하곤 합니다. 오빠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전 근데 외로운 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밥을 혼자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집이랑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조금 멀어서 혼자 자취를 하면서 지냈는데요. 저는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쭉 밖에서 일부러 약속을 만들어서 먹고 그냥 직장 남자 동료와도 둘이서 밥을 먹곤 했습니다. 지금도 별뜻 없이 밥을 먹고 오고 뭐 없는 약속을 만들어서 먹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오빠는 싫은가 봅니다. 누가 좋아해? 싫지. 싫지. 난 장난치나, 이씨. 자, 장난치나 안 치나 그러면 볼까요? 혼밥 먹는 사람 다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런 사람 내가 많이 봤거든? 네. 어쩔 수 없게 된 경우엔 다 혼자 밥 먹게 돼 있어. 그리고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혼자 밥 먹는 거. 뭐를? 그렇다고 내가 혼자 밥 먹는 거 싫어, 다른 남자랑 밥 먹는 거는 이건 예의에 안 맞는 거지. 화나셨다. 자, 왜 본인을 만나면서도 외롭다고 하는지 오빠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데요.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땐 아닌 건가요? 장거리고 만날 수 있는 날은 일주일에 기껏해야 하루 이틀 뿐입니다. 한 5, 6일은 혼자 보내야 하고요. 혼자 밥 먹기가 굶는 것보다 싫은데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도 외로우면 제가 그 오빠에 대한 마음이 부족한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단 여기서 카트. 네. 네, 여기까지 해결하고. 여기까지. 다음, 다시 한번 넘어갑시다. 네. 자. 아, 이거 재밌네요. 네. 재밌죠? 아, 이렇게 이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예.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임하시란 말이에요. 행복한 뭐 취해야 돼, 지금? 네. 아니, 마이크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는데. 화투장 보듯이 하네. 이분이 이런 성격이면 장거리 연애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아하. 네. 헤어지란 거예요? 맞습니다. 오호. 계속 이럴 수밖에 없어. 어떻게 장거리 연애인데. 이거는 장거리 연애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거야. 아하. 장거리 연애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는 장거리 연애는 아주 비추합니다. 대부분 다 깨져. 기러기 아빠는요? 그것도 안 돼. 안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야. 뭐라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영어예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경상도 사투리다. 이거는 니온이었어, 니온고. 아웃사이드가 막 이런 거. 경글리시를 쓰시고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아니면 장거리 비추. 그리고 특히 이런 분들, 나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은 성격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맞아요. 있어. 네. 가만히 하면 안 돼, 이 진짜 사람들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했으면은 네.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라. 그러니까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볼 수 있다. 그렇지. 그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거 되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야. 이런 분들한테 안 돼.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혼자 못 한다잖아.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요. 밥 먹는 거 못한 사람 정말 많았어. 예전에는 맞아요. 그랬죠. 정말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요즘은 혼밥 굉장히 거의 다 많이 혼밥 쪽이죠. 나와. 자취한 사람. 혼밥이란 말도 없었어 옛날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누가 혼자서 밥 먹으면 쟤 뭐야? 뭐 이랬다고. 그래요. 숭숭거리고. 그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누가 요새 그래? 요새 그냥 혼자 삼겹살 먹어도 아무도 말 안 해. 심지어 설렁탕 집에 혼자 가면 그 쟁반에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반찬 담그게 한 상으로 주잖아요. 쟁반. 네네네. 쟁반 채로 놔. 그래. 너 내려주지도 않아요 네, 반찬을 빨리 먹고 가라고. 그 예전에는 딱 혼자 들어가면 몇 분이랑 오셨어요? 그래. 혼자 하는데 인상 확 변하고 그랬다고. 그렇죠. 어. 반찬 또 한 벌 다 해야 되니까. 그래. 근데 요즘은 그래. 요즘은 아무런 눈치 안 보고 먹을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생각 버리세요.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직장 동료하고도 계속 이성하고 계속 밥 먹는다 했잖아. 네. 우리 오빠는 멀리 있고 네. 일주일에 한두 번 보고. 네. 이 직장 동료는 나랑 계속 밥 먹고. 남자예요? 오. 이럴 때면 전부 납니다. 밥심이 생깁니다. 밥이 정말 무서운 거야. 아 그래요? 아이, 그럼요. 그럼. 같이 밥을 먹는다는 다른 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밥입니다. 다른 게 뭡니까?
뭐 다른 건 뭐 차나. 아니,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은 맛있는 걸 먹으면은 그 기분이 좋잖아요. 그 감정을 맞다니까. 유지할 때 마주보는 사람한테 호감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밥 먹다 당연하지. 술 먹고 하는 거죠. 뭐. 한자로 식구가 뭐예요? 식구. 뭐예요? 같은 입에 쳐넣는 게 식구야. 야, 영어입니까? 같은 입에 쳐넣는다. 진짜 새롭다. 그렇게 서로 쳐넣어줘야 입에 돼? 같이 쳐넣게 되면 식구가 되는 거야. 옛말에 틀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네요. 같이 밥 먹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위험한 짓입니다. 그렇게 위험합니까? 진짜로. 난 영화 보는 그래요? 것보다 더 위험하게 밥 먹는 거라 생각해. 이렇게 같이 그래요? 밥 먹는 사람이랑 사귀면 되는데. 그래.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쵸. 된다고.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싫어하지. 당연히 싫어하죠, 이거는. 그쵸.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장거리가 안 맞으면은 진짜 용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 좋자고 하는 사랑인데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있나? 근데 사실 이 분은 지금 답답한 게 없잖아요. 말로는 정말 답답하다라고 했는데 답답할 게 없어요. 다른 방법 계속 찾고 있어. 남자 그렇지, 동료랑 밥 그렇지. 먹고 있고. 답답할 게 없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그래. 찾고 있네. 남자 동료분 지금 사연 한번 주세요. 나는 아니, 여자한테 호감이 있다 사실. 이분이 장거리 연애가 힘들 거라 생각하고 알고 시작했대잖아. 네. 그래서 아. 그게 벌써 무너진 거야, 그게. 아하. 어? 뭐 어떻게 하면 네. 물리적으로 거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그리고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도 외롭다 했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외로움 이게- 많이 타신 분이. 아 정말 진짜 외로우면 안 외롭게 근처에 있는 사람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동시에 두 명을 만나도 예? 아이, 제 선생님. 동시에 두 명 만나는 건 장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요즘 문화는 사실 이런 멀티에 대해서 상당히 관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장거리 연애하는 중에 하는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 동시에 여러 먹는 사람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씨, 네. 장거리 하고 있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그래요? 아하. 위험해. 제가 장거리 2번 했는데 한 번은 한국 호주. 한국 코드 야 이건 아, 진짜 결국 깨졌잖아, 무슨 뭐 그래. 야, 결국 한국 와서 깨졌는데. 호주. 아,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 지금 뭐 영상 통화로. 장거리 연애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여자친구가 멀리 여행 갔죠. 예예. 어디로? 어디로 갔어요? 남미 갔습니다. 그 혼자 남미. 갔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아니 여동생.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남미. 여동생. 이간질 쩔입니다, 여동생이랑 같이 진짜. 했어요. 여동생이랑. 보통 네, 다 여동생, 여동생, 선배, 조카. 보통 그렇게 얘기해. 아, 이 새끼야. 여동생 같이 사진 갔어요? 있더라, 원래 여동생. 인증도 그렇게 해서 보내 자. 일단. 이 자식이 아직 멀었어, 야, 이 자식이. 교회 아직. 성가대 그럼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있을까? 씨. 아니야. 그런 여행했을 걸 거야. 아유. 아니야. 남미 간 건 맞습니까? 아, 남미 갔습니다. 남미 간 거 맞네. 남미 가서 휴대폰 도난당했어요. 보통 아하. 그것도 야, 너무 자기적이야. 야, 이거 다 스토리 나오네. 아니야, 휴대폰 도난당해가지고. 바꿀 때가 됐네. 야, 원래 보통 인증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아니, 여기서는 솔루션 좀. 가만히 우리 있어. 마누라 가리고, 우리 친구 건드지 말고. 보통 이럴 때, 자기 남자친구한테 나 여동생이랑 같이 간다 인증사진 보낼 때 보통 차 안에서 찍습니다. 아니, 숙소에서 찍었어. 숙소도 마찬가지야. 왜? 왜? 한국 찬, 남미 찬, 한국 숙소, 남미 숙소 잘 모르거든. 어허. 그래서 보냅니다. 보통 그렇게 자기 저장해놨다가 쑥 보내고 난 뒤에, 숙소. 그 다음에 계속, 예를 네. 들어, 여행지. 네. 이런 거 인증해야 되잖아요. 맞아. 어렵죠. 인증 그건 어려워. 그러면 그건 어려워. 휴대폰 잊어버렸다 그러죠. 그렇네요. 빙고. 네. 숙소에서 바깥으로 보는데 기와집이 있더라고. 아니, 씨발, 페루에. 남미가 아니라 남양주 쪽에 계신 걸로. 남양주. 네. 한민족이 페루에서 텃밭을 내려서 기와집이 있더라고. 그냥 그런 집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장거리 그렇군요. 여행은 쉽지 네. 않아요. 저도 장거리 여행 몇 번 했는데 다 깨졌어요. 아, 장거리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뢰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서로 의심 안 해야 돼, 그냥.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리고 이분 지금 20대 후반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자기한테 좀 연락도 좀 잘 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워도 참아라 이런 거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30대 좀 넘어가면요 오히려 편해요 이게. 또 엉뚱한 솔루션에. 편하다니까. 그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해야 편한 거예요. 그런가? 그럼요. 결혼하면 사실 떨어져 있어야 편하죠. 그리고 조금 죄송합니다만 사연 보내신 분한테는 보고 싶다고 하면 참으라고 한다. 좀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건 이성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참으라고 얘기하면 나도 보고 싶어라고 대답하면 되지. 그렇지. 이성적인 걸로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이 남자분이 혹시 멀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사연 보내신 분한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외로운 걸 견딜 수 없으면 본인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행복한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장거리를 맞아요. 난 유지하는 걸 저는 굳이 찬성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고 본인이 만약에 장거리 지금 같은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안 돼. 끊어. 딴 사람이랑 밥 먹고 이런 거 끊어. 저는 사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 의뢰인의
의뢰인은 아니지. 의뢰인께서 네. 네, 그 상담 네. 1회 자에 그 행복을 가장 우선시해라. 가장 행복한 걸로 해라 하셨는데 가장 행복한 건 장거리 연애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 연애는 놔두고 밥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제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았어. 그러면 네. 걸리지 마라 남자친구한테. 걸리면 헤어지면 세상에 되지. 비밀은 없다. 뭐 남자친구가 지금 기분 나빠 하다 근데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외로운 걸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장거리 연애랑 헤어지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애를 했어요. 그렇다고 외로움이 없어질까요? 맞아. 왜냐하면 24시간 남자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죠. 예리하다. 나는 외로운 걸 못 참아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 그 뒤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어요. 그런 분. 아니야. 이거는 본인의 훈련이야. 생각이야. 그래 진짜요? 훈련이야. 훈련인 것 같아요. 정말? 좀 그래서 약간 좀 의존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성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서도 밥을 먹고 혼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연애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혼자? 하면 너무 이분에게 너무 탓을 돌리는 건가? 누나 어때? 혼자 잘해요? 나 혼자? 혼자 다 해. 알겠습니다. 언제입니까? 뭐라고요? 한 명씩 질문해. 손 들고 질문해. 제가 이 방송의 컨셉을 약간 이제 끝날 때쯤 캐치했습니다. 네. 깜수에 약간 당황했는데 뭐 말을 해도 뭐 편집되지도 않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그럼요. 네. 네. 지금 놀랐다고 했죠?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라운데? 하세요. 읽어볼까요? 예. 네. 이 보내주신 분이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네. 나 원고만 보고 읽어야지. 저는 전에 연애할 때부터 쭉 입으로 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세다. 청결을 따진다기보다는 구강 자극이 싫고 토할 것 같습니다. 아니 싫어하는 게 뭐가 세요? 좋아야 센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냥 쭉 예. 입으로 하라고 써준 거 자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에 몇 년씩 사귀었던 남자들과도 한 번씩만 시도를 해보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오빠는 이것도 내 마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 남자 이것도 마음이 뭐야, 부족한가요? 장거리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거? 예, 그분이 오. 좋아하면 다 물고 빨고 할 수 있나요? 저는 한 번도 마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부족하네요. 아니 부족하죠. 전 이 남자 욕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아니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아니 마음이 부족한가요? 가면 안 질문이 되죠. 마음이 부족한 건가요?라고 하면은 예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말 마음에 들면 물고 빨고 할 수 있어요. 나는 물고 잘 수도 있어요. 아침까지. 그거는 지금 자랑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그거 자랑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와, 엄마 진짜. 아, 근데 확인이 저는 안 되니 뭐 이거. 마음이 부족하다고 가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내가 봤을 때 마음이 부족한 게 취향의 아니고요. 차이죠, 취향의 차이. 취향? 아니 취향도 아니고 이 사람은 기술이 없어. 예? 기술이 없어. 이 여자가?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토할 것 같고 뭐 이럴 때 있잖아. 구강 자극이 싫고. 구강 자극 안 되고 안 토하게 할 수 있거든. 오. 사실 토할 것 같다는 거는 목젖을 건드렸다는 네. 것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딥 임팩트 할 필요는 없다. 그래, 계속해봐, 한번. 딥 임팩트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불편하다고 생각을 계속 그러니까 본인이 설정하는 걸 계속 몰입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 나는 외롭다고 생각하고 계속 외롭다고 생각하고 이게 난 불편하다 생각하니 계속 이게 불편한 거죠, 솔직히. 진짜. 난 단 한 번도 뭐 입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했습니까? 예? 전 늘 예. 구구 하는 거죠. 우리 모두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이런 거는 뭐 마음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한 스킬 문제고 또 만약에 스킬 문제래. 남성이 같이 싫어하면 상관없어. 니도 안 해주고 나도 안 해주고 상관없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남성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네. 그러면은 이거는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렇죠. 한쪽만 하기에는 조금 대화 풀어야지. 69 안 돼요. 아니에요? 이 여성이 그건 안 적어줬는데 자기는 받는 건 괜찮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니면 나는 받는 것도 싫고 해주는 것도 싫다 이럴 수도 있고. 후자겠죠.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네. 근데 이건 어차피 커플로 서로 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한쪽이 싫고 한쪽이 좋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죠. 이거는 강요할 수는 없죠. 이건 풀어야 돼요.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이제 난 싫은데 하고 남자분이 그걸 안 한다고 했을 때 너가 마음이 부족해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야. 아마 다른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마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급을 이렇게 더 세게 한거 아니야? 너는 마음이 부족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뭐 다른 표현으로 뭐 좀 더 노력해달라고 하든지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뭐 이거 정도 할 수 있지 뭐 하다 보면 좋아진다 나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이거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여자가 네. 네. 오빠 나는 길거리에서 나한테 뽀뽀도 해주고 나는 길거리에서 네. 뽀뽀하는 게 키스하는 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네.
마음이 부족한 거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길거리에서 하기 남자는 싫어하는 그치. 전제. 남자 너무 싫어. 남자는 길거리에서 막 애정행각하고 오. 스킨십하는 게 싫어. 근데 그러면- 여자는 원해. 거래를 하겠네. 내가 길거리에서 해줄 테니까 너는 들어와서 해라. 좋았어. 빙고. 자랑하면 그렇죠. 협약을 만들어 가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가 너무 싫어, 그거. 너무 싫어해. 어. 이거 취향의 문제잖아요. 마음이 부족한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 여자가 너무 하고 싶어. 응. 그럼 어떻게 해? 참고 해야죠. 쇼부를 해야지. 쇼부를 쳐야지. 합의를 봐야지. 아, 그렇잖아. 아니 정말 상대방을 가지고 효부실과 싶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싶으면 꼭 참고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든지? 우리가 그러면 거리 막 가면 길거리 다니면서 하지 말고 정지했을 때만 네. 하자. 예를 들어 횡단보도 딱 섰을 때. 그럴 때 뽀뽀 한번 쫙. 그래요? 그런 식으로 쇼부를 치라 말이야. 이게 약간 담배적 접근인 거예요. 길빵은 안 되고 그렇지. 금연 장소나 멈춰 있는 곳은 된다. 그렇지. 요렇게 협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위에 사람이 많을 때는 하지 말고 조금 없을 때 하고. 왜 그 여성은 좋아하는 남성 싫어하고 그렇게 쇼부 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성은 싫어하고 남성 좋아 또 쇼부 쳐야지. 어떻게 해? 네. 접점을 찾으세요. 접점을 찾. 그러니까 이건 대화로 풀어야. 그러니까 이 남성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뭐 부족하다든가 뭐 마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약간 그러니까 찌질해 보이잖아. 이거는 가능성을 더 낮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말 자체는. 이게 무슨 불교 다니시는 정성이 부족해 이런 느낌으로 표현이 너무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내 생각에 남자분이 이렇게 표현 안 했어. 아니, 그랬을 수도 그래. 있지. 마음이 부족해 아니, 이렇게 해야지. 더 노골적인 표현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더 노골적으로 해서 이거 노골적으로 초과시킨 시켜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근데 캔디 받아 생각해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문제 아이스크림이다 생각해. 이 문제로 다투는 가볼 점이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아 그래요? 아니 좀 있어.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는 거 조금은 해. 그러니까 짧게. 짧게. 그래 길게 안 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걸로 또 싸우고 많이 많아. 이게 뭐. 다 네 같은 커플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나보지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는 똑같은 거예요. 뭐 우리가 저번에 왔던 섹스리스 부부하고 거의 비슷한 거야. 이건 대화로 풀어야지 뭐 무조건 이렇게 해서 정 안 맞으면 사실 못 만나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럼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해답이 나왔나요? 네. 어쨌든 근데 마음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그렇죠. 가져야 되는 해답은 거다. 진솔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성은 사실은 조금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잠자리 할 때. 아, 예.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늘 되잖아. 말씀하신 예열이 필요하다. 예열이 필요하잖아. 네. 근데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는 남자들이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기적인 새끼들. 찌만 깜빡이 좀 켜라 뭐 이런 이런 느낌으로. 이기적인 새끼들. 그렇지. 찌만 훅 들어오는 거. 그것도 어떻게 해? 대화로 풀어야지 어떻게 해? 그렇죠, 그렇죠. 그렇잖아. 여성이 나 이런 건 좀 그렇다. 그러면 남자가 좀 노력해서 하는 것처럼. 근데 계속 그냥 이런 얘기 하면 오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자기만 손해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이건. 여기 솔루션은 답 나왔어. 대화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또 이 남성이 또 부처님처럼 또 있어. 정성이 부족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동양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분 나는 표현을 이렇게 안 했다고 봅니다. 100% 진짜 마음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대화로 가능한데 마음이 부족해. 앞에 있는 부분 장거리 부분은 본인이 마음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앞에 부분이 해결돼야 뒤에 부분도 해결되는 거지 뭐. 뒤에가 그렇죠. 해결되면 앞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저는 약간 좋았어, 나도 좋았어. 요돌리를 믿습니다. 좋았어. 뒤에 게 해결되면 오히려 앞에 게 극복이 된다. 사실 장거리보다 뒤에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엄청나다잉.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자가 그렇구나. 풀리면 결국 오히려 마음의 문제네요. 네. 네. 정성이 부족해.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겠네. 아유, 이분 되게 심각하게 보낸 것 같은데 잘 해결된 거죠? 저는 해결돼. 대화가 필요하다. 근데 본인 생각하시는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걸 남자친구한테 잘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서로 그러니까요. 합의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날짜를 정해놓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떻게? 홀짝을 정해서 홀순달은 여자 말대로 하고 짝순달 남자 말대로 하고 방법이. 그것도 쇼부 중에 하나지. 그렇죠. 그건 나쁘지 않아요. 기본 테이크 아니면 아니야.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짜 변호사님과 이런 대화 나눈 게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괜찮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송 처음 나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홀수에 하는 게 좋겠네요. 더 많으니까. 하루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31일까지니까. 네. 홀수를 택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디테일하다 이런 거. 남자들은 누구나 홀스가 정말 되고 디테일하다. 싶어합니다. 저는 와. 오후? 네, 오후 시간을 택하겠습니다. 오후가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네. 오전보다는 네. 그게 뭐야? 굳이 오전과 오후로 나눴다고 하면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접점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승역의 그 여자 코너였고요. 다양한 청춘들의 연애 이야기, 사랑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 많이 하십시오. 네. 근데 이런 사연들은 후기가 잘 안 오더라고. 후기가 그 다음 이야기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이 뭐 장거리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 드디어 1, 2부가 다 끝난 거죠.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어요? 편집 편집 잘해주세요. 편집하기가 좀 편집할 게 많은 것 같은데. 예. 네. 오늘 방송에 역시 그 핵은 또 이 작가 형님의 편집 능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랜만에 안가에 왔는데 어때요? 좀 아직도 낯선 그 기운이 있는데 워낙에 편하고 재미있는 방송이어서 신나게 했고요. 이 작가님이 예. 역시 여전히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구나. 옆에서 들으니까 막 귀가 따가워가지고 네, 그렇네요. 네. 하여튼 그 정치 알바를 매주 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제 목소리가 담겨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한 기회더라고요. 네, 그런 기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와 그때 정말 좀 더 잘할 걸, 더 열심히 할 거 하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또 한번 불러주셔가지고 심경 고백하고 계셨어. 네, 제 마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니들 들어가는 소리야. 왜요? 나 뭐? 수다맨들하고 다 없앨 수도 있어 한꺼번에. 마음을 많이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정성을 형님 마음이 다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네. 기술 개발도 하고. 네. 기술 개발? 그렇군요. 필요하다. 기술 알겠다. 개발. 기술보단 마음이죠. 네. 그럼요. 우리 모두 구구콘. 9999 비둘기가 됩시다. 네. 부르는 거. 자, 그럼 이것으로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정구역 80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복귀한 박지희 아나운서가 청취자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실용주의야. 그치. 실용 노선으로 좀 와라 좀.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가 총 13명이 됩니다. 이 13명의 향방이 중요한데 어쨌든 전원 출당 조치시켜서 네. 자신이 어차피 국회의원 한 명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당대표가 합당한다고 다 될 거하고 이런 건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서 통합 반대파에 합류하려는 의원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네. 하죠. 네.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백의종군 하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승민이 안 된다 백의종군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칼은 유승민이 어떻게 쥐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국회의원이거든. 유승민 상황. 그렇지. 거기도 상황이 존재한다. 상황이야. 아니 유승민은 국회의원이고 안철수는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승민이 편하게 너 저기 백의종군 하지 말고 어디 나가. 서울시장이라도 나가. 근데 안철수는 떨어지면 또 스크래치예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은 자기는 또 나는 안 나간다. 이번 지방선거 나는 안 나간다고 벌써 몇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또 룰루랄라야. 그리고 또 견제하는 거. 어차피 한 집안에 이렇게 되면 유승민, 안철수, 호랑이가 둘이잖아요. 누구 하나는 떨어져 나가야지. 호랑이입니까?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네, 네. 정도? 그러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아주 좋아. 견제를 또 한 번 견제를 하는 거거든. 왜 유승민은 알지 안철수가 어딜 나가도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안철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속 백의종군 하겠다 말하기 어려워요. 노원에 나가면 못 나갑니다. 그거는. 못 나가네. 네. 선거법상 자기 지역 그래요? 지금 노원 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네. 네. 그거 뭐 지가 버린 지역구. 자기 마누라를 넣으면 모를까. 그런 더러운 근데 또 뭐 지금 거기 원래 바른정당 당협위원장이 이준석이야. 네. 네. 그 이준석이 또 그 안철수 들어오니까 또 뭐 카냉이 좋잖아. 가만히 있겠어? 만약에 김미경이 넣는다 네.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걸. 그때 힘이 있나요? 그래요. 예. 그럼 내일 당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징계가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상징적인 징계지. 네, 뭐 별 어떤,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요. 네,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징계받자 또 새로운 당 가면 또 새로운 직책이 또 올 텐데 지금 뭐 헌정당에서 뭔 의미가 있을까? 네, 그래요. 네. 홍준표 얘기 갑자기 툭 신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좌파 타령만 하다가 또 끝이 났어요. 현송월보다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지금 북한이 정말 미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야. 저렇게 하면 할수록 더 민심과 멀어져요.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 기관이 저기 문재인한테 압력 받아가지고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래. 나는 갤럽은 안 믿는다. 뭐딱 갤럽 보면 다 다른데 다 그런데. 네, 그런 말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뭐
어차피 민심은 돌아온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70%에서 60%대로 빠졌잖아요. 네.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올라가지 올라가진 않아. 않는다. 그거 왜 그런지 살펴봐야지. 그렇죠.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어요. 이제 받아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좌파 국가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참 이거 철진한 색깔론인데 이거 안 통한다니까 자꾸 얘기하네. 2018년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색깔론이 통하려고 그랬으면 우리은행 달력 그때부터 네. 통했겠지. 그렇죠. 얼마나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잖아. 웃어지기만 하고. 그래 뭐 하는 짓이야. 또 대통령 뭐 프롬프터 보고 얘기한다고 또 헛소리했다고 또 욕먹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아니다. 질문이 길었을 때 그 질문을 짧게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정도였지 답변 미리 준비한 거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저렇게 대통령 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들이 갈 길은 더 없어진다. 왜 모를까 그거를. 안타깝습니다. 아휴, 안타까워요 정말? 예, 안타까워요. 진짜? 네. 저는 하나도 안타깝지 않은데. 감사한 일입니다. 옳았구나. 민주당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망하는 걸 망하는 거고 어차피 저 당은 네. 망하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도 국회에 협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법안 통과 같은 거. 근데 그래도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이미 예상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정권에서. 그래서 그런 꼭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뭐 아직 3년이 남았어요 국회의원. 최악의 임기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상태로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국정 운영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극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입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국 교수가 말한 건 뭐 다 입법기관에서 나서야 되는 거지 뭐 청와대에서 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안타까운 거죠. 또 그런 입장에서 개헌을 이번 내각제 이원주차 문제로 하자라는 그런 근거로 되기도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가면은 그건 지금 안 되고. 우리나라의 네. 지역구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더 무서운 그렇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개헌 문제도 어차피 국회 발의는 물 건너갔고 대통령 발의한다 그래도 결국은 또 국회에서 투표해야 되거든. 네. 여러 가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픈 상황인 거죠.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음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킴스팜입니다. 킴스팜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구매 이벤트를 1월 8일부터 1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품목은 일주일도 안 돼서 주문이 완료됐고 우와. 마감됐다고 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후에도 비싼 달빵도 있어요. 모텔 같은 거. 진짜 뭐 하루에 4만 원씩 하는 달빵도 있어. 네. 그런 달빵은 좀 그래도 보통 그런 달빵은 이제 유흥업소 사람들이 많이 쓰죠. 아, 그래요? 예. 그런 달빵 많이 쓰는데 이건 정말 없어서 사는 거니까 이런 것 대한 대책 이제부터라도 뭐 세워야지 뭐 어떻게. 왜냐면 여기 또 다 골목골목에 소방차도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진짜 이 마음이 아프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의료보험 혜택이나 이런 법률안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거주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출마했을 때 사흘에도 공장이 많았는데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여관에 달빵을 들여놓고 살고 예. 네. 사실 뭐 출마한다고 저희 아버지가 여관 달빵을 사셨는데 가까이 왔다 갔다 한다고 다 그렇게 살아요. 거의 그 폐지 줍는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와서 살기도 아이고, 하고 말씀하셨듯이 보증금을 아예 구하지 못해서 거주지 자체가 어디를 정착할 수가 없는 상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배려를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안 되나? 이렇게 좀 낡은 건물은 네. 지금은 새롭게 신축하는 건물은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당연히 그렇죠? 건축법상 넣어야 적용되죠. 되잖아요. 예. 예외잖아. 이게 또 면적이 그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면적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낡은 건물이나 오래된 건물은 집주인 반, 네. 자치단체 반 네. 해갖고 좀 스프링클러를 나중에 설치하는 안 될까? 뭐 하면 좋겠는데. 네. 예산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요. 해야죠. 안 된답니다. 했으면 어쩔 수 좋겠어요. 없죠 뭐. 방화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그럼 어떤 혐의가 되는 거죠? 지금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또 방화 치사? 다친 사람도 있으니까 치상도 되겠죠. 네. 또 그런데 이게 현주 건조물은 사람이 주거하는 거고 또 사람이 주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있는 데는 이제 현존 건조물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법적으로는 뭐 같은 법조항이고 법정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데 이게 사형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현주 또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뭐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그래서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법원에서 불을 질러서 그로 인해서 죽일 생각 없었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불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에만 그걸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해당되고 또 불을 놓아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경우에도 그 조항이 적용된다라고 법원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고의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일단은 이 피의자에 대해서는 현주 또는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상죄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아휴, 정서상으로 보면 정말 사람들을 막 똑같이 불질러서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요? 댓글 보면. 기자님? 아니. 여보세요. 눈에는 이거 눈, 보면 얘는 눈눈 이로. 이로. 눈눈 이로. 정말 댓글 보면 그래요. 똑같이 이게 그만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게 너무 약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의. 정서상으로는. 네. 우리 지금 너무 그런 것까지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 사형 방법은 교수형으로 정해져 있죠.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총살, 군형법에 의해서 총살하는 건데 불에 의해서 하는 거는 사실 인권. 그럼요. 말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화형은 네. 조선시대 이후로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을 정도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그렇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숨진 세모녀. 아유, 너무 딱해요. 너무 가슴 예. 아파요, 진짜. 그 전라도에서 서울 구경 왔다가 서울 구경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아마 네, 여행하려고 전국 했던 여행 것 같아요. 중이었어요. 서울 네. 온 첫날인가 그랬죠. 아유, 네. 방학이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왔다가 이래 참변당했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그 여행 경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싼 네. 방을 얻은 거 아니에요? 전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예. 엄마 나이가 34살이잖아요. 네. 그 애가 14살, 11살이면 20살에 애를 낳아서 얼마나 지금 애를 키울 때까지 다 자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돈 버느라고 같이 못했다는 네. 게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야. 와이프 두 딸. 참 무너집니다, 진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범인한테 더 분노를 내는 처음에 것 같아요. 또 시신 훼손 상태가 심해가지고 다 맞아요. 각각의 그런 병원으로 일단 안치된 후에 그 DNA 검사를 통해서 모녀 관계인 게 확인됐다고 네. 하거든요. 그 후에 같이 이제 시신을 이제 그 한 곳에 이제 안치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적인 그런 분노가 큰 것 같고 또 아까 작가님 지적대로 그냥 안타까워하고 넘어가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치. 막겠느냐. 그거지. 그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누가 고민해야 되나 참 힘든 일이네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 이 여관이 원래 성매매로 유명했던 여관이라는 그럼 기사가 글들이 있어요? 네, 보도가 보도도 있어요? 있었어. 보도가 보도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보도를 풍문이 했는데 아니고? 그 보도가 풍문을 듣고 쓴 거야. 그럼 네, 틀릴 수도 있죠. 그렇지.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굳이 그런데 기자가 확인도 안 한 이런 인터넷에 그런 글이 있더라라는 것을 굳이 매체가 어딘지를 봐야겠네요. 중앙일보 팟캐스트의 선명야. 청년들의 정치 공동구역 청정구역 80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좀. 좀 치란 말이다요. 자, 1부 방송 어떠셨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편집해봐야 알아요. 잘해봐봐요. 네가 깔끔하게. 하도 엉망을 쳐서 편집해봐야 알아요. 내가 뭘 했다고요?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오래간만에 왔더니 그동안 방송 출연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좀 정제된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팟캐스트는 좀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진행되니까 편하고 굉장히 좀 흥미롭고 재밌고 또 옆에서 이 작가님이 또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하니까 정신 번쩍번쩍 드네요. 전 여태까지 했던 팟캐스트 방송 중에서 제일 정제된 방송이었어요. 아 그래요? 느낌이. 그쵸? 오늘 좀 정제됐습니다. 그쵸? 그래요 이게? 네. 네. 어허 그렇군요. 네. 됐어요. 박누리가 없으니까 색드립이 빠졌어. 네. 색드립 티키타카가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창석 씨가 먼저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몇 번 날렸는데 계속 모른 척을. 아, 미안해요. 모른 척이거나 모르거나. 검수도 안 받쳐주고 어떻게 하란 얘기야. 검수, 진짜 못 알아들었다. 검스하고 뭐야 했을 때 내가 바로 가터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아, 가토까지. 가터까지 나갈지 못했어. 미안하다. 아닙니다. 네. 갑시다. 갑시다. (2부에서는) 야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2월 4일 전당대회에서 통합이 무산되지 않으면 2월 6일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8명의 의원들이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죠. 예.
일단 뭐 현역 18명 발기인으로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요. 4일 전당대회에서 합당이 만약에 된다면 5일과 6일 시도당을 창당하고 6일 오후에 중앙당을 창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현역 의원은 지금 예상으로는 한 26명까지 참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분당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요. 네. 다만 국민의당에서 떠나는 아니 뭐 누가 떠나는지 모르니까 바른정당하고 합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금 바른정당이 10명인가요? 9명 아닙니까? 9명. 9명입니까? 9명하고 원내 교섭단체 수명 이상은 된다고 판단하는 거잖아. 당연히. 네. 저 지금 국민의당이 39명이니까 어느 정도 가면. 근데 남은 사람들은 어떨까? 지금 그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 근데 통합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리도 원내 교섭단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비례대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안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많아요, 비례대표. 그러니까 안 놔준다 그랬기 때문에 안 놔주면은 방법이 없거든. 야, 근데 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또 놔줘라. 왜냐면 지금 김연아 의원도 자유한국당에 그래.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죠. 그런데 아니 남의 당에 있는 사람은 데려오고 싶어하고 자기 쪽은 또 못 풀어주고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됩니다. 아, 원래 정치 더 이상 놔주는 게 맞아요. 전원 출당 조치를 해달라고 얘기 계속 하고 있죠. 그거 만약에 그냥 두면 계속해서 또 반대할지도 몰라. 당연히 더 시끄러워져.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측이 통합 반대파를 징계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징계를 해준다면 잘 됐다 하겠네요. 근데 징계도 뭐 출당 정도의 징계가 줘야지. 다른 그러네.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당원권 정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없기 때문에 지금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만일 교섭단체가 안 되면 20석 이하가 되면 정의당하고 교섭단체를 연대를 꾸리는 그런 거를 노려볼 수 있다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의당도 나는 나쁠 거 없다고 봐요. 정의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죠. 왜냐면 지금 통합 반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정배도 그렇고 정동영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지금 날선 어떤 칼을 들이밀지 않고 있어요. 안철수가 절로 가는 걸로 결정하고 나서는. 네. 그러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네. 그래서 이 원내 교섭단체를 연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정의당 몇 석이죠? 6석. 민중당은요? 민중당은 아마 안 들어오겠지. 그 정도 되면은 사실은 뭐 당을 꼭 하나로 통합할 필요 없거든. 그럼요. 이름만 바꾸면 돼. 네. 아니 그 이름 바꿀 것도 없죠. 그 교섭단체 이름만 정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교섭단체 이름. 예전에 뭐였죠? 선진과 창조의 모임. 예, 그때 뭐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이름만 살짝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캐스팅 보드를 하겠다. 앞으로 문정권 하는데 계속 찬성하고. 그러면은 나쁠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텐데 또 정의당 당원들이 반대하겠지. 엄청 반대하겠죠. 진짜. 엄청 반대할 거요. 그래요. 네. 당원의 파워가 굉장히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대 섞이기 싫을 것이다. 근데 약간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 정의당의 캐파도 넓어질 텐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네. 정의당 당원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죠. 대표 탄핵합니다. 그러면 진짜. 아, 그래요? 그럼요. 그렇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요? 또 선명성을 누구보다 또 중시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아니 원내 교섭단체만 꾸리고 자기들 각자 하면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상당수 그런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경찰이 좀 곤란한 경우에 직접 빠지기 싫어서 일단은 방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괜히 엮여서. 네. 또 병원 교수님 불러서 해명을 들어야 될 텐데. 병원도 이제 저희 의뢰인들 많이 있는데 물론 의료사고의 어떤 책임 소재는 논외로 하고 별개로 하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아니지만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기면 일단 병원 로비 등에서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제 소란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나중에 누구 책임인지는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경찰을 부르면 경찰 나와서 보기만 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응급실 같은 데서는 경찰이 적극적 조치 취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항상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러다 정말 이거 방화라든지 큰 사고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 회사 또는 그 병원 뭐 변호사인데 이러이러하다 빨리 좀 하라 등등 아니면 뭐 당신 누구냐 등등해서 조치를 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윗선 타고 가가지고 해야 그나마 좀 해줍니다. 이거 굉장히 좀 답답한 일이 많은데 이번 사건도 물론 새벽에 열심히 일하시는 경찰들 뭐 폄하할 수 없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일이 어디선가 또 생길 수 있다는 점. 무서워요. 근데 저는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을 그렇게 탓하고 싶진 않아요. 현장에서 출동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얘기하고 돌아갔잖아요. 네. 근데 경찰 얘기는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이것 이외에 무슨 죄를 진 게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체포할 죄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몰랐죠.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은 그럴 것 같은데 하고 체포할 수 네. 없다는 얘기. 또 요즘에 인권 문제가 워낙 또 대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체포할 때 반항했다면은 뭐 공무집행 방해. 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순순히 갔다면. 그래서 아마 경찰도 아마 고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왜 그때 안 잡아가서 하기는 좀 그렇다. 이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경계선에 있는 건데 네. 일단 성매매는 기수 완전히 성매매를 해야만 범죄가 되지 미수나 예비 단계는 범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뭐 물어보고 하고 싶다 뭐 왜 안 해주냐 해도 범죄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업무 방해는 약간 또 다르죠. 그래서 위계 뭐 속임수나 아니면 위력을 행사해가지고 업무 방해하면 죄가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애매하다라고 쳐도 새벽에 이렇게 완전 새벽에 술 취해서 행패 부리고 신고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근거 규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어요. 4조의 보호 조치가 있는데요. 이제 1항 1호에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근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주관적 판단에 경찰이 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위협을 느껴 주관적 판단해야 되는데 네. 쉽지는 않아요. 이 건물의 그럼 좀 구조적인 문제를 보자면 1층 입구에 병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관 구조상 좀 대피할 수 없는 아니, 그런 이게 구조였다고. 이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까 60년 50년이 넘었죠. 넘었다. 네. 그래서 이제 입구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비상구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스프링클러 당연히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법 외로. 그래서 건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불 붙으면 도망갈 데가 없어. 그리고 지금 2층에서 계시는 분들은 창문을 깨고 내려왔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모녀 3명 있잖아요. 네. 1층이었는데 거기는 방범창으로 또 막아놨다고. 그렇죠. 창문도 없고. 1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커졌지. 네, 또 비상구도 자물쇠 채워져 있었고. 그건 오버랍니다. 아, 그건 오버입니까? 네. 오버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옥상도 못 올라가고 옥상에도 뭔가 많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때문에 참사가 키워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 하나만 국한하지 말고 네. 이 사회 안전망 문제. 왜냐면 이것도 거주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참사를 당한 거거든. 맞아요. 물론 뭐 가격 싼 값에 여행하러 가다가 여기 투숙한 분도 계시지만 거의가 여기 달방으로 사시는 네. 거잖아요. 근데 달방을 왜 사라 그러면 결국은 돈이 없어서. 뭐 딱히 보증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보증금이 없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지금 여기 25,000원 정도 네. 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1일 숙박이고 한 달씩 하면 15,000원. 네. 그럼 한 달이면 45만 원이잖아. 40만 원, 45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40만 원, 45만 원 내고 여기 좋은 거는 전기세, 물세 네. 이런 걸 안 된다고. 관리비가 없구나. 관리비가 안 되잖아. 거기 다 퉁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저기 보증금 주고 월세 얻는 거보다 낫지. 네. 돈 없는 사람들은 또 보증금이라는 목돈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살 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에서 오래 살았던 달방으로 오래 살았던 그 70대 노인이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 재수 없어 죽은 게 아니라고. 돈이 없어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음 아픕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지금 거주 빈곤자들이 이렇게 달방을 지내고 이거 파악조차 안 돼 있어 지금. 얼마나 사는지 파악돼 이거? 안 되잖아. 될 수가 안 없죠. 되죠. 예, 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달방이 고객님들의 지속적인 연락으로 품목별로 각 100박스를 추가로 진행을 했는데도 일부 품목은 주문 마감을 했고요. 대봉 반건식 꽃감, 강황 배주스는 곧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청정구역. 지금 우리 또 안티들이 배 아파 죽을라 그러겠네. 청정구역 광고주도 다 망해야 자기들이 좋은데. 너무 잘 되고 있네. 꽃감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맛있죠. 아, 꽃감 주셨는데 꽃감 진짜 먹어봤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네. 사장님 직접 오셔주셨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기 있는 것. 회원 가입만 하시고 곧 주문해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겠고요. 설날 선물용 대봉 반건식 꽃감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기한 것도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광고 콤마톡입니다. 콤마톡이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코리안 서포터즈 공식 번역 어플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축제나 행사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모든 언어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랬죠. 네. 그런데 이번 평창에서는 콤마톡 번역 어플이 있으면 참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은데요. 콤마톡을 살펴보니까 음성 통역과
카메라 번역, 그리고 톡 기능이 있는데요. 세계 81개 언어가 가능해서 대화방에 어느 나라 사람이 함께 해도 각각 자신의 언어로 톡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 와, 좋다. 신기한데요? 좋다. 네. 콤마톡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는 2월 25일까지 콤마톡을 설치하신 분들 중 9분을 추첨을 해서 애플 뉴 아이패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4, 닌텐도 스위치 등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번역 어플을 찾고 계셨다면 콤마톡을 검색해주세요. 아니 뭐 깔아놓고 이거 뭐 나쁠 거 없잖아. 그래, 좋은데요? 언젠가는 써볼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놀랍다. 지금 제가 직접 다 다운받았는데 파란색 바탕화면에 있고 실제로 한국말로 쓰면 그 밑에 영어랑 중국어가 바로 뜨게 나옵니다. 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국어로 얘기하면 한국어가 영어랑 밑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우와. 초대만 하면은 이제 서로 그냥 마음 편하게 영어 하이 헬로 쓸데없이 억지로 유노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편하게 한국말로 말하시면 거지 영어 안 해도 되고. 네, 거지 영어 안 해도 되고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신기하다. 번역 어플 콤마톡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토요일 새벽에 종로의 한 여관에서 홧김에 불을 지른 방화범 때문에 6명의 투숙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범행을 저지른 이유 정말 기가 막혔죠. 저 이제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여관 주인한테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가 거절당하니까 앙심을 품고 인근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서 네. 입구에 불을 지르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양쪽이 다 경찰에 신고했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범인 같은 경우에도 뭐 투숙 거부. 잠을 안 지어준다 이거지겠지? 네. 신고했고 여관 주인은 행패를 부린다. 이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그 밤이었는데요. 금요일 늦은 밤에 술을 먹기 시작해서 이제 토요일 뭐 새벽 1시 정도 돼서 이제 그 여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거 그 동료 같이 먹었던 사람의 말에 가면 한 병 정도 마셨다 그랬거든. 네, 소주 한 병. 근데 이렇게 취하나? 뭐 공감합니다. 아니 그리고 또 파출소 직원도 공감합니다. 속에 약간 신분이 계셔서 갑자기. 파출소 직원도 그렇게 취한 것 같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주유소 직원도 맞아요. 냄새는 났지만 네. 멀쩡했다 이렇게 원래 증언했어. 술 취한 사람한테 팔지 안 않는데. 팔죠. 새벽 3시였는데 그때가. 그쵸. 네, 팔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여관 찾아갔다가 지금 이 작가님 이야기대로 신랑이가 있었죠. 그런데 신랑이 있었고 양측이 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예. 네. 왔는데 이제 그 피의자한테 당신 계속 이렇게 하면 이거 업무방해죄로 이거 현행범 체포된다라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피의자가 실제로 택시 타고. 걸어서 나갑니다. 아, 걸어서 걸어 나갑니다. 그래서 좀 나가는 걸 보더니 경찰이 다 끝났지 하고 가는데 이 피의자가 집에 간 게 아니라 택시 잡아 타고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휘발유 10리터를 사서 돌아와서 1층에 뿌리고 불을 붙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뭐, 일단 그 성매매 문제는 뭐, 좀 이따가 뒤로 미루기로 하고, 실제로 일을 할 때, 저는 이런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할 때? 네, 말이에요. 제가 일할 때, 본업을 할 때. 왜냐면, 저희 일회인들이 이제 그, 뭐, 사업을 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공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는데, 어떤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뭔가 분쟁이 있어서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와서 실제로 막 전선 끊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장에. 예, 그런데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오긴 하는데, 훈방. 굉장히 그 멀찍이 서가지고 관여를 안 하려고 해요. 특히나 이제 그 이런 업무방해 관련된 이런 거는 민사로 풀어라라든지 아니면 뭐 일단은 현장을 지켜보고 개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당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 터져요. 아니 경찰이 왔으면 해결해야 적극적으로 되는데.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찰이 잘 안 해요 관여를. 물론